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지난번에는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지만 기각됐었고, 이번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만 어제 밤늦게 또 기각이 됐습니다. 자, 대한항공 직원들 오늘 땡볕더위에도 총수일가 퇴진 요구 게릴라 집회 진행했다고 하는데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직접 한번 들어봅니다. 대한항공의 이규남 기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명희 씨 구속영장이 두 번 다 기각됐네요. 어떻게 보세요? 갑갑하죠,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원래 사실 외국인 불법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이 건에 대해서보다 저희들은 상습폭행 이 혐의가 더 짙다고 봤었었는데 조양호 일가가 저지르고 있는 갑질을 넘어선 불법 행위 자체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가 저희들한테는 대단히 갑갑하게 느껴지네요. 본질을 안 따지고 너무 겁까지만 다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본질이 뭡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불법 가사 도우미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하면 불법 가사 도우미를 사용한 주체는 이명희 자신이 아니고 사실은 그 가족 조양호 회장이 포함된 집에서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어떤 형태로 고용을 했느냐. 그 고용하는 과정이 불법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고용에 관계된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소환되고 구속되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조양호 회장 그리고 이명희 씨가 고용 과정을 직접 다 챙기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그 지시를 받고 대한항공의 누군가가 그 고용 과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가요? 당연하죠. 그 과정이 서로 직접 지시에 의했다면 그 지시한 사람들이 불법을 지시한 것을 떠나서 대한항공 직원이 신분으로 그런 걸 한 거잖아요. 사적인 일에. 그렇죠. 그게 바로 배임이 되는 것이고 서로 그런 지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책임진 이 담당 임원이나 개인적으로 만약에 회사의 자산을 이용해서 고용해서 회장 집으로 보냈다면 이거는 그거 자체가 이게 정탁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제공하는 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은 지금 조현민 전 전무, 조현아 전 부사장, 이명희 이사장 이미 다 직위에서 물러난 상태인데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도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에서 어떠한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고 실행하게 함에 있어서 모든 대한항공 자산 직원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데 이게 서로 법적으로 어떤 등기 임원이라든가 이런 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경영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회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힘을 쓴다 그러면 뒤에 물러나 있든 전면에 나와 있든 전혀 달라진 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바꿔야 되죠. 지금 현재 대한항공의 이사회 구성은 거의 100% 이 조양호 회장 가까운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고 여태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임용돼 있는 점 그리고 엄밀히 따져보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점들을 미뤄볼 때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그냥 가까운 신뢰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 신분으로서 대한항공 주주 신분으로서 주주총회에 입장하고 발언하는 것까지 물리적으로 제지당하고 아예 작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내세워서 주주 신분을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제가 입장 자체를 못하게 시간을 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해서 어떤 호의적인 발언이 됐든 회사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됐든 간에 지적을 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주주총회 참석도 막아버렸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 거의 100% 조양호 회장 쪽으로 되어 있는 이사진의 구성을 바꿔낼 방법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가 지금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익사업장에 최소한
그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 행동권이나 이런 걸 제약을 한다 그러면 반대로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하는 것들은 그렇죠. 예. 정부가요. 예. 그리고 뭐 정부만이 아니잖아요. 국민연금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주식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주주 신분으로서도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되고. 정부와 국민연금이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뭐 일단은 사회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갖고 있는 이 재벌들이 적폐 청산하는 의미에서라도 소액주주 운동은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소액주주 운동과 더불어서 우리 대주주의 하나인 국민연금에서 관여를 해서 예.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바꿔내야 바꿔내지 된다. 못한다면 힘들 것이라고 지금 봅니다. 국민연금이 자료를 보면 약 12%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소액주들은 몇 프로 정도 갖고 있습니까? 뭐 나머지는 그러면 대부분 소액주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양호 일가가 갖고 있는 뭐 30% 내외 예. 집으로 하면 사실은 뭐 상당한 액수가 소액주주 또는 뭐 외국계 그냥 단순하게 경영보다는 예. 뭐 주식 투자로서 이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예. 지금 그 조양호 회장의 이와 같은 잘못들이 국민들 앞에 알려지면서 대한항공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뭐 중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요. 예. 실질적으로 한 3, 4년 동안 항공 영업 환경이 대단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대단히 우호적으로. 예. 유가는 뭐 대단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관광 산업은 뭐 활성화됐다고 보고요. 예. 뭐 중국 시장이라든가 옆에 이웃 나라들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네. 뭐 만약에 정상적인 영업만 한다 그러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떨어질 수는 없는 주식이다. 단 지금 이대로 가서는 네. 결국은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극단적인 거죠. 바꿔내지 못하면 거의 망하는 것이고 예. 바꿔낸다 그러면 주식은 오를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또 소액주주들도 대한항공 주가를 올리기 위한 그 방법으로라도 조양호 회장 일가를 퇴진시켜야 한다 이 말씀이로군요. 그렇죠.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경영에 영향을 못 주게 해야 된다. 예. 지금 조양호 회장과 그 아들 같은 경우 스스로 경영권을 내놓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죠?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부터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이규남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M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바쁜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잠깐 수방도 다녀왔고. 순방이요? 밖에 나갈 일 있어가지고. 아, 재판. 쭉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 재판정 순방길에 오르셨었구나. 그래서 좀 고단합니다. 어떻든가요? 나는 안 나가서. 다할만합니다. 어떤 외유의 느낌도 있고. 왜요? 그렇다고요. 별일이요. 다녀봐요. 괜찮아요. 네, 저는 그렇게 피곤한 일정보다는 요거 안 살았다. 지금의 제 관저에 머물면서 미래 발전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 집무실에서 각종 현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 경제정책. 아하.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그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예. 우리한테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예. 이 시간이면 맨날 오는 지혜를 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래 되면은. 그 4차, 아직 3차라서. 굳이 이게 수고스럽게 이렇게 왔다 가지 않아도 좀 되는 걸 말이야. 혹시 이미 로봇 아닐까? 말도 없고 웃지도 않고. 나 그런 줄 알았는데. 쪼벅쪼벅. 아니야. 저번에 내 재채기 하는 거 봤어. 아주 인간적이더라고. 인간이구나. 이 재채기 소리가 애총! 야, 진짜 특이하더라고. 그렇구나.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5032예요. 네, 76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어. 예. 내가 아직 지금 취임 초기라. 어디? 여기. 아. 초기시잖아.
아유, 난 훨씬 더 됐죠. 느낌은 뭐랄까, 말년 느낌. 에이, 말려줄게. 말려.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1년밖에 안 되셨는데. 조기 맞지? 내 기분은 10년 된 것 같아. 에이, 그러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임기를 꼭 다 채우란 법은 없잖아요. 연달아 못 채우는 것도 이상하잖아. 감수해야지, 뭐. 나 좀 여기서 내쫓아줘요. 그거면은, 그걸 한번 해봐요. 뭐요? 옥중농단. 난 그것도 내가 생각해 봤는데, 어. 그러면 여기 임기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난 또 장기 집권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농단 업무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취임 초기인데, 이게 인수위 팀 구성이 좀 늦어져가지고, 또 역대급으로 꾸리셨겠다. 그럼, 나 알잖아. 매마드지, 매마드. 쫙. 내 스케일 알잖아. 쫙. 그러니까. MB님이야 뭐 옛날에도. 내가 오기 전에 여기 전임자가 나랑 스타일이 많이 달라. 그래서, 난 또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전임자의 흔적을 막 싹 지우고, 내 스타일의 새로운 질서로 여기를 한번 뭐 개편해봐야 되겠다. 이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 예전에도 그러셨던 거 그때도 다 봤고. 근데 여기가 이제 인재풀이 좀 넓질 않아. 외부에서 좀 몇 명 데려오면 좋겠는데. 안 오겠지? 누가 오겠어요. 그렇지 뭐 안 오겠지. 그냥 안에서 해결하세요. 일단 내 옥중수석은 내가 찍어놨는데 저 깨병이라고 아싸리 파에 있던 애인데 나이가 30인데 이게 별이 32개. 아이고. 많이 서둘렀어 애가 인생을. 야, 이 바닥에서 일찌감치 입신양명했구나. 나 최근에 말랐다. 아이고. 처음에 말이 안 나지더라고. 어려워 애가. 또 흑갈치는 저 환갑인데 아직도 걔한테 존대하잖아. 흑갈치. 흑갈치는 누군데요? 흑갈치가 이제 오방시장파 자금 담당했다는데. 자금은 다. 걔는 지금도 걔한테 말을 못 나. 여기서 내가 데려다 치안을 맡겠지. 깡패가 완장 차고 정의 사회 권하자. 이나 강연 들어봤나? 빵빵 터져. 나 받아 적을 뻔했다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주옥 같아. 참. 그래도 여기서도 인맥을 넓히시긴 한다. 나는 도통 TF팀 꾸리기도 어렵고. 수신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좀 안 돼? 나는 못 봤지만. 걔만 있었으면 나도, 이게 참 슬기로운 여기 생활했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향후 여기서 내 계획은. 그만해요. 그만할까? 더 청승 맞아. 그지, 너무 우리 좀. 왕놀이는 지난번에 한번 해봤으면 됐지. 뭘 또 여기서도. 근데 진짜 안 하려고 그래도 이미 난 여기서도 왕이 돼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따라가기. 그런 헛바람만 잔뜩 들어가서 어디다 씁니까? 이젠 좀 현실을 인지하고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지요. 어떤 얘기? 도덕성? MB님 전공 분야시잖아. 많이 했잖아. 하긴. 하루 이틀 하다 말 것도 아니고. 장기 레이스에는 호흡과 쉼표도 필요하다. 이런 확신을 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글쎄 장기가 될지 단기가 될지. 자세는 그래도 장기로 잡고 가야지. 체력도 좀 비축되고 한 거지. 그렇잖아. 그건 그래요. 예. 모든 적폐청산 다 마찬가지다. 한 칼에 다 되는 거면은 벌써 끝냈지. 벌써 끝냈지. 쌓여있는 것만도 어마어마한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급증은 되레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문프님도. 그러실 거라 좀 봅니다.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사법 적폐도 엄청나게 큰 산이고. 그러니까 그 산만 어떻게 잘 넘어가도 그 큰일 하는 거거든. 진짜 중요하지요. 게다가 검찰개혁, 언론, 재벌 어디 지금 한두 개입니까? 지금 또 보수 언론들은 경제가 힘들어 죽겠다 이걸로 여론몰이 중이고. 여러모로 지금 좀 힘들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배고프네. 아무튼 힘들지 힘든데. 근데 9년 망가졌던 거를 1년 만에 무슨 무슨 마술사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가 한번 생각해봤어. 응? 진짜 설거지거리 태산에다가 너무야 산도 태산이고 와 진짜 답답하더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회방 놓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데가 더 많고. 어떻게 견디시고 계시나? 이걸 어떻게 견디시는 건가? 어떻게 진짜 좀 눈앞이 캄캄하고 답답하지 않으실라나? 어? 근데도 천천히 뚜벅뚜벅 나아가시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말이야. 참 보통은 아니시지. 희한해. 솔직히 배우고 싶은 부분도 있어. 확 그냥 뺏어오고 싶은 부분이 그런 거야. 흔들릴 때도 있을 텐데
다시 뚜벅뚜벅, 응? 저기요. 어째설까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칙, 그하고 정의, 공정이 이 진심인 것 같아. 그래서 가끔 난 그게 참 신기해, 내 입장에서는. 그건 어떻게 진심일 수가 있지? 옳은 일, 올바른 일,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일에 대한 신념이 있고, 이 방향이 설정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어떤 어려움도, 또 그 어떤 실망도, 그 어떤 갈라치기도 두렵지 않은 거, 이 거짓이 무섭지 않은 거, 그거는 좀 배우고 싶긴 하더라. 그러니까, 적폐라 하는 이 괴물, 우리 내부에 있는 괴물, 가끔, 막 그런 것들과 싸울 때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찰 때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버린 거야. 응? 여유롭고 온화하게. 이게 진짜 신기한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학원 있나? 나 있으면 내 3개월 끊고 싶어. 저기요. 내 3개월 이상 안 끊는데. 잠깐만, 저는 저만의 비법이 있는데, 저라도 좀 알려드릴까요? 비법을? 예. 나한테? 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세요. 급한 일은 식판 닦는 거밖에는 없으면, 에이구, 됐어요. 중국의 말까기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말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훈수 구단이지요. 배국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소 가는 여자 이엉입니다. 그랬거나 저랬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멕시코전이 언제지요? 이번 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이요. 아, 시간대가 참 좋은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음날 휴일이고 말이지요. 혹시 러시아 가서 보시려고 티켓 사놓으신 분 중에 안 가기로 마음 바뀌어서 티켓 남는 분 없으실까요? 아니, 그 좋은 기회를 잡아놓고 뭐 때문에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응? 응? 뭐? 왜? 아니에요. 아니, 혹시 그냥. 바뀔 수 있지요.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그 얘기예요. 내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은 2대1 정도로 이길 것 같긴 하지만은, 이번 가을에 결혼할 여자가 갑자기, 날 두고 어딜 가세요? 거기 가면 미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말이야. 네. 여러 가지 사정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늦었지 꿈깨. 러시아 가서 문프님은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얘기를 누가 해주더라고요. 야구는 아마 롯데 팬이실 것 같기 때문에 단련이 좀 되셨을 것이다. 응? 아니, 이 정도 개그는 좀 봐줘. 잘못했어. 내가 한 얘기 아니야. 누가 해줬어. 가서 내가 혼내줄게. 왜 그래? 그거 저기요. 하나 갖고 많이 그러는데. 있잖아요. 공은 동그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요. 야구도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이 네모나진 않아요. 더 동그랗지. 모르는 겁니다. 잘할 수 있어요. 하반기에 또 확 올라가지고 우리 축구도 유슈팅 한 3개만 나가줘도 우리가 3대0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쑥 들어가지고 응? 잘못해서 더 많이 나오지. 당연히 이번엔 더 많이 나오지. 그럼 아무튼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좀 시원시원하고. 방송만 아니었으면 저도 갔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또 이제 나랑 필이 통하는 데도 있어. 스타일이. 어떤 면에서요? 필이지 그냥 그거는 느낌. 저한테서 어떤 대륙적인 느낌. 거친 사나이의 느낌이 있다나. 저런. 그래서 아마 크게 됐으면은 시진핑 주석이랑 맞짱 뜨고 푸틴 대통령이랑 친구했을 거라고. 내가 딱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주길래. 누가? 찾아보면 있겠지. 정 안 되면 네가 나한테 한번 해주든가. 한마디. 저기요. 그대로 해주면 토시안한테. 힘들면 좀 쉬어봐. 쉬면 좀 나아질 수도 있어요. 없을래나? 그 얘기에서 그러니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버릴게. 버리면 안 쉬어도 되지? 들어가요, 얼른. 들어가야겠다, 전반적으로. 시간도 없고. 들어갑시다. 자, 오늘의 까볼 말, 빠밤! 이분, 갑질 사모님. 항공사 명의 이 사모님. 근데 이게 충격적인 게, 직접 나오셨어요. 안국동 지압에서 내 오늘 지압 몇 시까지 갈 수 있는지 제대로 전화했어. 제대로 말해. 개인전화 부셔버려. 왜 개인전화? 왜 일할 때 올라올 때 개인전화 들고 와? 왜 개인전화 넣고 일할 때 그게 말아!
없는데 왜 넥타이 메고 훌훌훌 왜 넥타이 아침 일할 때 넥타이 풀러? 이게 근데 제가 이게 너 어디다가! 너 오늘 사람 한번 잡아버릴 거니까. 저기요, 아주머니, 마이크 찢어먹겠어요. 들어가시고. 우리 기술팀 놀래잖아요. 어이구. 그 괜히 나오셔가지고 말이야. 내 옆에 있었는데 귀에서 피나는 것 같네,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안국동 지압 갔다가 955쇼에 내가 몇 시까지 갈 수 있는지 제대로. 그만하시라고. 혓바닥을 좀 지압을 받으시던 진짜. 가요, 나가!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뭐래, 이거 골고루 추억 하나하나 연습을 했네, 아이고. 저분 진짜 심하네. 에? 영장 기각 떨어졌던데, 기념으로 또 집에 가서 얼마나 하실까? 아유. 그러게. 어디 욕대회 같은 거 나가시면 1등 하실 것 아니, 2등인가? 아무튼, 저 깜짝 놀랬잖아요. 3위권 안에 드는 걸로, 네? 나한테 얼른 까고, 기나 씻으러 갑시다. 이거 뭐 이렇게. 귀 아파. 자, 까줘. 하나, 둘, 셋. 아이고, 저거. 파울. 파울이에요? 안타깝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에잇! 이 구성 자체를 바꿔야 되죠. 지금 현재 대한항공의 이사회 구성은 뭐 거의 100% 이 조양호 회장 가까운 사람들로만 구성돼 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고 여태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임용돼 있는 점 그리고 엄밀히 따져보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점들을 미뤄볼 때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예. 가장 가까운 신뢰로 제가 2번에 걸쳐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 신분으로서 대한항공 주주 신분으로서 주주총회에 입장하고 발언하는 것까지 물리적으로 제지당하고 아예 작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내세워서 예. 주주 신분을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제가 입장 자체를 못하게 시간을 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주총회에 참가해서 어떤 호의적인 발언이 됐든 회사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됐든 간에 지적을 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주주총회 참석도 막아버렸다 한마디로. 예, 그렇죠. 그런 거의 100% 조양호 회장 쪽으로 되어 있는 이사진의 구성을 바꿔낼 방법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지가 지금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익 사업장에 최소한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 행동권이나 이런 걸 제약을 한다 그러면 반대로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하는 것들은 그렇죠. 예. 정부가요. 예. 그리고 뭐 정부만이 아니잖아요. 국민연금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주식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주주 신분으로서도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되고 정부와 국민연금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지난번에는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지만 기각됐었고 이번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만 어제 밤늦게 또 기각이 됐습니다. 자, 대한항공 직원들 오늘 땡볕더위에도 총수일가 퇴진 요구 게릴라 집회 진행했다고 하는데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직접 한번 들어봅니다. 대한항공의 이규남 기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명희 씨 구속영장이 2번 다 기각됐네요. 어떻게 보세요? 갑갑하죠,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원래 사실 외국인 불법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이 건에 대해서보다 저희들은 상습폭행 이 혐의가 더 짙다고 봤었었는데 조양호 일가가 저지르고 있는 갑질을 넘어선 불법 행위 자체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가 저희들한테는 대단히 갑갑하게 느껴지네요. 본질을 안 따지고 너무 거기까지만 다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본질이 뭡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불법 가사 도우미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하면 불법 가사 도우미를 사용한 주체는 이명희 자신이 아니고 사실은 그 가족 조양호 회장이 포함된 집에서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어떤 형태로 고용을 했느냐. 그 고용하는 과정이 불법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고용에 관계된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소환되고 구속되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조양호 회장 그리고 이명희 씨가 고용 과정을 직접 다 챙기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그 지시를 받고 대한항공의 누군가가 그 고용 과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가요? 당연하죠. 그 과정이 서로 직접 지시에 의했다면 그 지시한 사람들이 불법을 지시한 것을 떠나서 네. 대한항공 직원이신 분으로 그런 걸 한 거잖아요. 사적인 일에. 그렇죠. 그게 바로 배임이 되는 것이고 서로 그런 지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회사를 책임진 이 담당 임원이나 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회사의 그 자산을 이용해서 고용해서 회장 집으로 보냈다면 네. 이거는 그거 자체가 예. 이게 뭐 정탁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제공하는 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은 지금 뭐 조현민 전 전무, 조현아 전 부사장, 뭐 이명희 이사장 이미 다 뭐 직위에서 물러난 상태인데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도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에서 어떠한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고 실행하게 함에 있어서 모든 대한항공 자산 직원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데 예. 이게 뭐 서로 법적으로 어떤 그 등기 임원이라든가 이런 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아하. 지금 경영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예. 회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힘을 쓴다 그러면 예. 뒤에 물러나 있든 전면에 나와 있든 뭐 전혀 달라진 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회의 임금이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뭐 일단은 사회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갖고 있는 이 재벌들이 적폐 청산하는 의미에서라도 소액주주 운동은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소액주주 운동과 더불어서 우리 대주주의 하나인 국민연금에서 관여를 해서 예. 이사회 구성 자체를 바꿔내야 바꿔내지 된다. 못한다면 뭐 힘들 것이라고 지금 봅니다. 국민연금이 자료를 보면 약 12%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소액주들은 몇 프로 정도 갖고 있습니까? 뭐 나머지는 그러면 대부분 소액주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양호 일가가 갖고 있는 뭐 30% 내외 예. 집으로 하면 사실은 50 뭐 상당한 액수가 소액주주 또는 뭐 외국계 그냥 단순하게 경영보다는 예. 뭐 주식 투자로서 이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예. 지금 그 조양호 회장의 이와 같은 잘못들이 국민들 앞에 알려지면서 대한항공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뭐 중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요. 예. 실질적으로 한 3, 4년 동안 항공 영업 환경이 대단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대단히 우호적으로. 예. 유가는 뭐 대단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관광 산업은 뭐 활성화됐다고 보고요. 예. 뭐 중국 시장이라든가 옆에 이웃 나라들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네. 뭐 만약에 정상적인 영업만 한다 그러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떨어질 수는 없는 주식이다. 단 지금 이대로 가서는 네. 결국은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극단적인 거죠. 바꿔내지 못하면 거의 망하는 것이고 예. 바꿔낸다 그러면 주식은 오를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또 소액주주들도 대한항공 주가를 올리기 위한 그 방법으로라도 조양호 회장 일가를 퇴진시켜야 한다 이 말씀이로군요. 그렇죠.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경영에 영향을 못 주게 해야지 된다. 예. 지금 조양호 회장과 그 아들 같은 경우 스스로 경영권을 내놓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죠?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부터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이규남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M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바쁜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잠깐 수방도 다녀왔고. 순방이요? 밖에 나갈 일 있어가지고. 아, 재판. 쭉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 재판정 순방길에 오르셨었구나. 그래서 좀 고단합니다. 어떻든가요? 나는 안 나가서. 다할만합니다. 어떤 외유의 느낌도 있고. 외유?
그렇다고요. 별일이요. 다녀봐요. 괜찮아요. 예, 저는 그렇게 피곤한 일정보다는 요거 안 살았다. 지금의 제 관저에 머물면서 미래 발전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 집무실에서 각종 현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 준비하는 평화